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헌터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요 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레시페트롤 영화 순위를 살펴보면 독일 19금 영화 풀포미가 60개국 1위에 오르며 K-POP 데모헌터스가 2위 자리로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K-POP 데모헌터스를 2위로 밀어낸 작품은 올드가드2, 해피 길모어2, 옥스포드의 날들, 밤은 늘 온다, 그리고 이번에 풀포미까지 총 5개 작품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K-POP 데모헌터스 때문에 1위에 올랐다 급속도로 왕자의 자리를 빼앗긴 작품들입니다. 오늘 날짜로 1위에 올라온 풀포미 또한 평점을 살펴보면 4.4점으로 길어봤자 3, 4일 후면 캐대언에 다시 1위 자리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K-POP 데모헌터스는 미국 1700개 극장에서 23일, 24일 양일간 싱어롱 특별 상영을 시작하는데 이미 1100회가 매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엄청난 신드롬이 일자 뉴욕타임즈가 이틀 연속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 사회에 이 영화가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자세하게 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부모는 보이밴드와 걸그룹의 황금기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원봉을 들고 열광하며 춤을 추는 대신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어요 라고 한 부모가 말합니다. 5자녀의 엄마인 실비아 크루즈는 처음에 아이들이 K-POP 데모헌터스를 보고 싶어 하자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제목부터요. 로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포레스트에 사는 41세 크루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데몬이 나오는 건 절대 안 봐요. 그런데 갑자기 K-POP이라고요?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6월에 개봉한 이후 넷플릭스 히트작 애니메이션을 최소 12번 이상 봤다는 고백을 합니다. 2살부터 13살까지인 그녀의 아이들은 최대 30번 정도 시청하며 영화를 보지 않을 때는 보통 사운드 트랙을 듣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영화는 올여름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리며 디즈니 영화 엔칸토와 겨울왕국이 달성했던 문화적 반향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것, 즉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크리스 아페란스와 함께 각본을 쓰고 감독한 매기 강은 지난달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악마악을 선택하게 됐죠. 영화는 개봉 직후 큰 인기를 끌었고 개봉 이후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닐슨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K-POP 데모헌터스는 개봉 첫 주에 약 2억 5천만 분 동안 스트리밍되어 그 주 스트리밍 영화 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신작이 개봉될 때마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대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K-POP 데모헌터스의 시청률은 4배 이상 증가하여 7월 넷째 주에는 10억 분을 돌파하며 넷플릭스 전체 시청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역시 이 영화를 열렬히 시청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부모들의 아이들만큼이나, 아니 심지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이 영화에 몰입한다는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4살과 8살 두 아들을 둔 크리스 만은 인터뷰에서 1년에 한 번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K-POP 데모헌터스가 2025년 인터넷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너무 강해지면 무시할 수 없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이런 중독을 경험한 부모입니다.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는 이번 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현재 K-POP 데모헌터스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전 정말 좋아요. 샘버그는 쇼의 게스트 진행자 티파니 헤디씨에게 말합니다. 8살 딸아이에게 들려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에게 들려주려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벌써 봤어라고 하더라고요. 열풍은 영화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을 포함한 여러 곡이 빌보드 탑10에 올랐습니다. K-POP 데모헌터스의 인기는 전세계 특히 미국에서 K-POP 팬덤의 성장과 한국의 문화 수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지표입니다. 작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19개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류 팬으로 여겼습니다. 한류는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진 한국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팬클럽의 68%가 K-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미디어학과 조교신 멜라니 마르티네지는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이 성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매기강은 사운드 트랙이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거물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지는 영화의 제작진이 스토리의 세부적인 부분과 한국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K-팝 즉 음악적인 요소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말했듯이 보편적인 것 속에 특수함이 담겨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영화 중 이 영화만큼 그 감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K-팝에 처음 접하는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5아이의 엄마이자 K-팝 초보인 크루즈는 음악 때문에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귀에 맴도는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중독성 있는 곡들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정말 놀랍죠. 크루즈는 말합니다. 멜로디가 정말 풍부하고 정교해서 몸을 흔들며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뉴저지주 클리프턴에 사는 7살, 9살 딸아이를 둔 엄마 멜리사 자로는 K-팝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딸 중 한 명은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로 사운드 트랙 연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지하실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화의 빠른 전개가 틱톡 시대에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이상적인 시청감을 제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느리다고 해서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42세 자로가 말합니다. 이 영화는 훨씬 빨라요. 그냥 모든 걸 빠르게 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모든 훌륭한 대중문화 현상처럼 이 현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밈 그리고 또 밈이 탄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K-팝 악마 사냥꾼을 비웃던 부모들이 완전히 빠져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크루즈가 올린 영상은 거의 14만 3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만이 올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주말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싱그러운 극장 상영을 통해 이러한 열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속편은 없지만 제작진은 후속편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팝 데몬터스는 젊은 K-팝 팬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를 계속해서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둔 부모로서 저희는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보이밴드와 걸그룹의 황금기에 자랐습니다. 43세의 크리스만은 말합니다. 그런 당당한 팝 음악이 우리 DNA에 깊이 새겨져 있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 이 영화는 과장된 안무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안에 90년대 크라켄을 끼우는 듯 했습니다. 만에게 있어서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그 그룹들의 팬보이 시절을 다시 겪고 있었어요 라고 많은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광봉을 들고 미친듯이 춤추는 대신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죠. 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K-팝 데모넌터스도 한 가지에만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K-팝에서 노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비주얼, 춤, 패션, 개성 그리고 미적 컨셉트를 하나의 스토리로 통합하는 더 큰 퍼포먼스의 일부로 의도됩니다. 여러 면에서 영화 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동감독 매기강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팝 데모넌터스가 어떻게 여름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요소를 겹쳐서 최대한 재밌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습니다. 악마 사냥꾼 팀으로 부업을 하는 K-팝 걸그룹에 대한 애니메이션 어린이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공포를 섞고 감정적으로 보람있고 다시 볼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조용하게 데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영화의 성공은 두나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스트리머의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중 돋보이는 것은 곡입니다. 사운드 트랙의 오리지널 곡 3개가 빌보드 핫백 톱10에 들어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골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입니다.
영화의 곡 3개가 빌보드 핫백의 톱10에 진입했는데 1995년 웨이팅 포 엑셀 이후 처음으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를 달성한 것입니다. 강 감독에게 대중문화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국계 캐나다인 영화 감독이 서구 애니메이션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는 서울 거리의 주차금지 표시를 무시하는 것부터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가 외식할 때 젓가락 아래에 냅킨을 놓는 방식까지 모든 장면의 배경에 문화적 디테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탁에서 음식을 둘러싼 대화가 오갈 뿐이죠.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적인 느낌이 들까요?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기리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악마, 더 구체적으로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 한국 신화에서는 죽은 자를 내세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일종의 사신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세계에서 저승사자는 K-POP 걸그룹과 그 이전의 여성 무당이 여러 세대에 걸쳐 멀리하려고 노력한 악마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는 노래, 춤,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를 죽이고 악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마법의 장벽인 혼문을 강화합니다. 강 감독은 저승사자에 대해 그들은 어렸을 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들은 반드시 어린이 영화에서 가장 적합한 요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4살이었던 그녀의 조카는 극장에서 말레피센트를 같이 보았습니다. 조카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했고, 나는 내가 무서운 걸 보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던 걸 회상합니다. 그러자 조카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데는 재밌는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K-POP은 그 후 강씨가 한국 문화의 더 많은 측면을 K-POP 콘서트에 녹여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등장했습니다. K-POP은 화려함과 규모,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매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 음악은 단순히 싸움이나 댄스 시퀀스를 위한 재밌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스토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가 세계관 내에서 발매한 싱글이지만, 프리와 같은 일부 노래는 캐릭터의 감정과 연결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세계관 내 아이돌 디스코그래피의 일부가 아닙니다. 음악이 현실 세계의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초자연적으로 강조한 버전에서 영화의 모든 음악은 세계관 내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보이즈는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영혼을 훔치고, 헌트릭스는 노래를 사용하여 혼문을 봉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을 그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라고 아페란스는 말합니다. 뮤지컬의 팝 사운드를 더집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팝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모든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주로 어린이들이 주도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스트리밍 시대의 사용자층이 기기에 따라 점점 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크로스오버 히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성공은 문화를 초월하여 현재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 영화의 많은 노래와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K-POP은 단순히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실수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보편적이지만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구체적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미국 제작이지만 한국 관객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영화의 문화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기 한국어 학습 플랫폼 톡투미 인 코리아의 공동 창립자인 선현우 씨는 눈에 띄는 작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디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K-POP 데몬헌터스는 N서울타워와 같은 실제 장소부터 사자의 여러 의미, 조선시대 민화에서 호랑이와 까치의 뿌리까지 영화 속 언어적, 문화적 세부사항을 분석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성우들이 한국어를 쓸 수 있게 해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작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루미를 루미씨라고 직접 부르는 것처럼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결국 포함시켰잖아요.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두색 그릇을 먹는 장면에 사용한 제작 방식을 또 다른 예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연두색 그릇을 봤을 거예요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김밥이 놓인 접시에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 접시들을 디자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감독과 제작진은 분명 좋은 추억이 있었을 거야.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쏟아 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K-POP 데몬헌터스는 영화의 깊이와 질감을 더하는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딘가에 가면 여기 우편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라고 강 감독은 말합니다. 모든 영화가 그렇게 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은 K-POP 세계로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강 감독의 수십 년간의 팬으로서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페란스는 강 감독은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95분 분량의 러닝타임 동안 K-POP 데몬헌터스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선각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힘으로 팬덤을 묘사한 부분이 가장 훌륭합니다. 강 감독은 팬과 아이돌의 관계의 중요성을 영화에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는 진정한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일 때는 그 관계에 대한 존중이 깊어집니다. 저희는 관객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음악에 기여하며 소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 순간의 희망에 공감했습니다. 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K-POP 데몬헌터스가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최근 팝과 K-POP 모두 차트 상위권에서 희망을 중심으로 한 노래가 많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희망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골든이라는 곡이 가사와 사운드 모두에서 그러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숨을 쉬고 자신을 믿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영화들 중 다수는 완벽한 텍스트에 스며든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작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성공은 매기강, 에페란스 그리고 그들의 팀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영화 전반에 걸쳐 엮인 초자연적인 코미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다들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요. 강 감독이 말합니다. 주류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장한 그녀는 코미디가 항상 최우선 순위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매 순간 웃기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터들은 항상 우리가 만든 영화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만큼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하곤 해요. 항상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걸 맞추기가 항상 어려웠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영화 속 최고의 코미디 개구 중 하나에서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는 사자 보이즈 중 가장 건강한 애비를 처음 봅니다. 그가 스트레칭을 하자 복근이 드러나고 조이의 하트로 변한 눈에 복근이 드러납니다. 복근은 옥수수로 변하고 애비의 셔츠 단추가 날아가 살이 더 드러나면서 팝콘이 터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만 또한 영리하고 구체적이며 잘 실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언어와 시청자에게 친숙할 수 있는 실제 감정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순간은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농담 중 하나였는데 얼마나 엉뚱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정해줬어요.
강 감독은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이의 눈에 복근만 보였다. 그런데 캐릭터 디자이너 한 명이 복근이 옥수수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팀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강 감독은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 겸 제작자인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다음은 K-POP 데모론 뜻을 싱오롱 상영 매진 소식이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소니가 이걸 망쳤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건 마치 메르세데스가 F1 자동차를 만든 다음 아니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랑 팀을 가져가도 돼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드불이 그걸 사서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랙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거죠. 제가 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K-POP 데모런터스 축하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봤어요. 이 상영회에는 안 갈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곡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지요. 곡들이 너무 K-팝적인 느낌이라 혁신적인 곡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운드 트랙에 있는 곡들보다 더 나은 K-팝 곡들이 셀 수 없이 많죠. 이것이 K-팝이 이전보다 더 전세계적으로 더 존경받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K-팝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K-팝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재밌는 영화 중 하나예요. 그냥 재밌고 은유적이거나 무의미한 원하는 대로 재밌는 영화네요. 최근 영화들 중 이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는 극장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만약 소편을 만든다면 스트리밍과 동시에 극장 개봉을 시도할 것입니다. 젠장 이 독특한 싱어롱 영화가 엘리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아요. 적어도 오스카 시상식에서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가 지금 좋은 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기쁘네요. 왜 유럽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처음에는 위키드 싱어롱도 없더니 이제는 이거지. 그냥 어디서나 하라고 제발. 소니는 안타깝지만 따라 부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로 고음 내는 거 보고 싶어요. 이 노래들을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제 거실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 배급에서 실제로 수익을 냈을 때 테드 사란도스가 벽을 두드리며 아무도 극장에 관심이 없다는 그 헛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발 이 소식을 내 딸한테 말하지 마. 내 딸 사랑하지만 딸 아이랑 같이 봤는데 벌써 노래 다 부르더라. 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스트리밍으로 먼저 관심을 끌어낸 다음 극장으로 확장해서 두 번째 극장으로 만드는 거죠.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반대죠. 앞으로 이런 방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내 지역에서는 판매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좌석이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큰 소리와 음악이 나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걸 보고 싶을 텐데요. 30대의 싱글 이성애자가 여기에 가는 건 이상할까요? 고마워요. 방금 엄마 딸을 위해 예약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꼭 보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아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집에서 이 노래를 계속 틀어줘서 티켓을 사줬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지만 올해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돌 공연 때 관객들이 영화처럼 스크린으로 걸어나갈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중독성 강하고 완벽해요. 싱어롱에서도 모두가 그 노래를 부르죠. 미주리주에 사는 28세 남자인데 괴짜가 되지 않아도 혼자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벌써 50번은 넘게 봤어요. 아이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세상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끝이 필요해요.
좀 쉬어야 해요. 제발 1시간만, 딱 1시간만. 안 그러면 아기 사자가 될까봐 걱정돼요. 구구가가. 이건 정말 올해 최고의 영화예요. 저는 케이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32세 이성애자 남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제 5살 조카가 보고 싶어 해서 넷플릭스에서 본 것 뿐인데,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 영화를 너무 부끄러워라고 부르지만 계속해서 봅니다.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나 보러 간다. 우리 극장 몇 분 만에 매진됐어. 엄청 시끄러울 거야. 근데 우리 6살짜리 애는 극장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너무 기대하고 있어. 나도 너무 기대돼.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K-팝이 스며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을 소개시켜드렸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영화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K-팝을 듣고 요즘 미국 팝의 속도가 루즈하고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K-팝이 새로운 트렌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흥행은 미국 내 K-팝의 확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어린 연령층이 K-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K-팝의 미래는 점점 밝아진다고 개인적으로 예측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